자, 세종시 신축 아파트 조사 착수했다는데 욕설도 있고 단원 점검하는데 난리예요. 이런 거는 뭐 세종뿐만이 아닌데, 자, 신축 아파트 곳곳이 하자라고 하죠. 하자인 신축 아파트는 진짜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봤더니 주요 시설에서 하자가 나타나고 일부 가구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층 건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려면은 1층까지 내려와서 일을 보고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거를 잘 보관해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똥 싸고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쓰레기 이런 것들도 덮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하자는 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천장에 형광등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건 뭐 설치하면 될 수 있겠지만 타일 마감 미흡했다. 이 타일 마감 미흡하면은 타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부산의 명지국제 신도시 입주했는데 화장실에서 타일 우르르 무너진 그런 호실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복도에 뭐 건축 자재, 이건 치웠다고 하더라도 콘센트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중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중국화가 되어가고 있냐? 중국 아파트들이 저런 식으로 분양을 해요.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이 샤시를 달고, 입주하는 사람이 벽지를 깔고, 입주하는 사람이 장판을 깔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비용까지 다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저모양 저꼴이죠. 저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요즘에 막 진짜 유머 사이트 같은 데다가 유머라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몇 개는 진짜 피식거릴 수도 있는데 몇 개는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많습니다.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틀잖아요. 물이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일로 떨어져. 이런 거는 그래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물이나 혹은 손세정제 같은 거 나오는 거, 얘 콘센트를 여기다 박아놨어요. 콘센트 꽂으면 바로 쏟아져. 뭐 잘못하면 전기 감전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것들 한둘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 내에 워터파크를 조성한다. 이런 것들 한둘이냐.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자재비가 올라서요? 다 개뻥이에요. 자재비 안 올랐을 때는 제대로 지었어요? 자재비가 올라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남겨 처먹으려고 이리저리 해먹어서 그러지. 건설사에서 해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하청으로 넘기면서 해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해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대충 하잖아요. 철근 결속 같은 경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너진 거는요,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결속을 대충 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입주 전에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거기 검단 지하주차장 무너진 데 보면 지하주차장 위에 바로 뭐 있었어요? 애들 놀이터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다행히 그때 무너져서 다행인 거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거라서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서 왜 짓는 거는 점점 더 허접해지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0년 전에 지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못 받기도 힘들 정도로 벽이 단단하게 잘 지어졌다는데 요즘에는 그때 지은 아파트들보다 더 부실하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농담삼아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검단자인 거기 안전등급 D 나왔죠. 안전등급 D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완화 안 해도 재건축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신축인데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그래 놓고서 건설사들 죽는다 이런 소리가 할 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건설 시장이 외국의 건설회사에게 시장을 열어야 분양가 안정화도 이루어지고 깜깜이 분양가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물론 외국계 건설사가 들어와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가 공개해야 된다. 일단은 이거 먼저 가장 들어가야 돼요. 깜깜이 분양가도 투명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분양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된다. 지금 분양받는 건. 저희 뒷광고는 안 해도 앞광고는 한다고 그랬죠. 이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다 설명해 놨어요. 소득 30% 올라갈 때 분양가 160% 올라갔고요. 매매가, 전세가 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요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뭐예요? 1번 인건비. 인건비 소득 30%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냥 퉁쳐지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비싸다고 외국인 노동자들 쓰죠. 그래가지고 하자 더 많아졌죠. 두 번째, 자재비 올라간다고 그랬죠. 저 영상에서 계산해서 보여드렸죠. 시멘트, 철근 합친 거, 최근에 올라간 거 합쳐가지고 하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평당 1000만원도 안 올라간다. 게다가 이 자재도 똑바로 안 집어넣고 빼돌리고 있다. 그래서 SH에서 분양했을 때 이번에 그 강동 반값 아파트라고 하죠. 한 4, 5억 정도 했죠. 건축비만. 그렇다는 것은 이때 SH 사장, 지금 김원동 사장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경실련 출신이죠. 경실련이 지금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원가 공개해라. 분양가 저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에 타당한 데이터를 내놔라. 근데 요거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고급 자재, 고급도 아니에요. 고급 자재 써가지고 비싸게 분양해도 4, 5억이다. 건설비만. 근데 무슨 지금 분양가가, 강남 분양가 지금 평당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강남도 아니고 서울 분양가가 3,400만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분양가 3,400만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저걸 강력하게 추진해봐라. 이거 좌파적 발상이다. 자본주의의 논리를 왜곡하는 좌파적 발상이다. 이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분양 원가 공개는 어느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다. 그때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했다? 지금처럼 원가 연동 안 된다. 지금 원가 연동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도 가격이 올라가죠. 원희룡 장관이 자재비 운운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가격을 올려줬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는 뭐였어요? 분양가 그냥 상한제였어요. 야, 강남에 분양가 5억 맞춰. 5억 맞춰야 돼요. 국평으로 5억 맞춰. 그러면 5억 맞춰야 돼요. 아, 땅값이 지금 4억인데요. 오, 상한제 5억이야. 5억 맞춰. 그러면 5억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건설사들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동을 하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간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규제 정책은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요. 부동산 시장이 개불도 모르고 정치 논리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좌파 정부라서 규제책을 쓰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서 규제책을 쓰는 거고 우파 정부라서 완화책을 쓰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니까 완화책을 쓰는 거다.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규제책을 쓰는 거고 또 한꺼번에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연임도 안 되고 임기 5년이잖아요. 내 임기 때만 크게 안 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책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역으로 해석해가지고 규제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할 때 집값 올라간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후분양. 후분양 되면 집값 올라요. 개소리예요. 후분양 가야 돼요. 원가 공개만 똑바로 하면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물론 저기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붙을 수 있겠지만 개판으로 지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도 다 개판으로 짓고 있잖아요. 자재 다 빼돌리고 딱 들어가서 봤어요. 아, 문제 있네? 분양 안 받아. 그럼 어떤 건설사가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짓겠어요? 근데 선분양 받았으니까 배째라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너네 후분양 해라 라고 아예 정부에서 규제를 하진 못하더라도요. 선분양 했는데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럼 원가 공개 안 하더라도 그런 거는 다 할 수가 있겠죠. 원가 공개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거 쓰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원가 절감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느 건설사에서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짓겠냐. 층간소음도 지금 강화 안 돼놓고 완화했어요. 백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바꿨죠.
그러면 함머로 때리는 것보다 농구공으로 튀기는 게 확실히 소리는 덜 나죠. 그런데 0.1dB 낮춰주고서 기준 강화했으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지금 신축 아파트는 가격 대비 쓰레기다. 두 번째, 제대로 짓는다고 치더라도 비싸다. 이것을 진짜 취약계층인 저런 분들이 입주하려다 입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취약계층이지 건설사가 취약계층이에요? 건설사 살린다 뭐 난리 치지 말고 저런 부분부터 확실히 하고, 건설사들이 신뢰를 쌓아야 사는 거지 신뢰도 못 쌓아놓고서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될 게 원가 공개랑, 왜냐면 원가 공개를 하고 나서 자재를 바꿔버리면은 그건 원가 공개 다시 해야 되니까. 플러스 후분양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분양권 투기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분양받는 것은 두 글자로 만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